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졸업생 인터뷰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취업하신 우리 두 선배님들을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보면 될까요? 저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과 13학번 김대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ASML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2년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럼. 네, 안녕하세요. 저도 13학번 유남기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19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취업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건 자소서에 쓸 거리를 많이 만들자였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근데 자소서에 쓸 거리를 많이 만들자라는 게 그게 결국 대외 활동을 하는 거고, 이제 학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런 캡스톤 디자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해서 자기만의 그런 실적을 많이 남기는 게 결국엔 자소서에 쓸 거리들을 만드는 작업들이거든요. 그 결국은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어느 하나에 치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학교 생활을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수업들을 나름 하나도 안 빼먹었거든요. 실험 과목들 특히. 거기서 내가 뭘 잘하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부풀려서 뭐 내가 안 했는데 한 것만 이거 사기인데, 아니 사기는 아니야 솔직히. 사기는 아니야. 왜냐면 발은 담궜잖아. 대충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과정은 아니까, 느낌은 아니까.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캡스톤 같은 거 할 때 뭐 그때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참여를 못했거든요. 근데 많이 괜히 참여한 것 마냥 자소서에다가 사기를 좀 쳤었었는데 근데 나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사기는 아니야. 물론 뭐 요점은 저는 가장 자기소개서를 쓸 거리들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고, 이제 그 쓸 거리들이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살짝 밖으로 흘렀는데, 그냥 학교 생활에 충실을 하시되 되게 이제 그런 학생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실험 과목을 막 일부러 선택 안 하고, 왜냐면 그 학기 좀 쉽게 가려고. 그러면은 취업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학기 쉽게 가면은 취업은 진짜 쉽게 못해요. 왜냐면 자소서에 쓸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 학기 한 학기를 어렵게 가시면은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되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직무 역량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이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기준을 삼았던 게 적어도 내가 평균 이상은 하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잘하면 좋지만 그래도 못해도 이거는 평균 이상은 하고 가자 라는 그런 마인드가 다 있었어가지고 뭘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뭘 하든 뭐 놀아도 열심히 놀고 뭐 놀러가도 안 놀았잖아. 열심히. 저도 많이 놀았어요. 저도 많이 놀았고 진짜 안 놀았잖아. 그리고 뭐 또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해도 뭐 전 처음에 대외 활동 나갈 때도 크게 생각 없었어요. 그냥 크게 생각 없었고, 그때 약간 저희 과에서 동기들도 그렇고 뭐 선후배들 다 그렇고 그냥 대회에 대한 붐이 일어나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나도 로봇공학과에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런 마인드로 나갔는데 제 기준에 따라서 또 뭐 평균 이상을 하자 해서 피해는 안 주고 열심히 했죠. 그냥 그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말씀한 대로 아까 자소서에 쓸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세상에서 뽑는 입장에서 저 사람을 왜 뽑아야겠다라는 걸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자소서에 쓸 내용을 처음에 생각해보면 이게 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때까지 대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은 하나씩 돌아보면 제가 했던 뭐 작은 활동이나 뭐 사소한 것들도 다 자소서거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동일하게 말했던 것처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뭐 공부에 한정 짓는 게 아니고 뭐 대외 활동 한정 짓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행을 가더라도 뭐 재밌게 뭐 알차게 놀다 오고 뭐 이렇게 다 남을 수 있게 내가 이 활동으로 나에게 뭔가 남았다 하면은 그 활동은 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근데 그 아까 질문 주신 거랑 저희가 답변하는 그게 좀 방향성이 맞아 들어가나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제일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거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뭘 잘하는지 아는 거. 그게 결국은 직무 역량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대로 그 활동들을 다 모아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대충은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처음 지금 저도 잘 몰랐어요. 자소서 쓰는 마당에도 잘 몰랐어요. 그때도 쓰면서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 회사에 도대체 왜 지원하지를 잘 몰랐는데 쓰면서 하나둘씩 활동을 정리해보고 내가 뭐 이때 이런 생각이 났었고 이런 걸 다 모아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내용이. 맞아. 그거 그래서 진짜. 그런 점이 맞아.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듣는 입장에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뭐 다 열심히 해라 어려운 들릴 텐데 살짝 막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 자기가 실험 한 번 참여한 거 가지고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짜 많이 하다 보면은 다다익선 진짜 정말 많이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었고 내가 이걸 할 때 좀 더 열정적이었고 내가 이걸 실제로 잘해서 이러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왜 우리도 인공지능 뭐 이제 머신러닝 할 때 표본이 많아야 러닝 정확도가 높아지고 나그 인공지능에서 배운 거 그거밖에 생각 안 해. 하는 거 생각 하나도 안 해. 그거밖에 그거잖아요. 솔직히. 네네.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은 네. 진짜 그렇듯이 이제 자기도 그만큼 많은 표본을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결국엔 자소서에 정말 쓸 거리거든요. 내가 이러한 활동을 했고 여기서 나는 뭘 잘하고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역량이 필요하니까 나는 당연히 이거 잘할 수 있다. 이게 자소서거든요. 그냥. 그치. 그런 식으로 네, 많은 활동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활동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한 학기에 F학점을 2개 받았거든요. 그분 거 2개 수업 들었었는데 2학년 2학기 때 2개 이렇게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와. 휴학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쉬었다 와야 되나? 이 군대에서 쉬었다 왔는데 또 쉬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좀 다른 쪽으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아봐야 되나? 되게 고민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결국에는 후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후자를 선택을 하되 뭔가 2학년 때는 좀 더 약간 느슨하게 살았다면 3학년은 진짜 타이트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때 대외 활동 2개 하고 막 실험이나 실험 다 듣고 막 외부 단체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쉬는 시간이 아예 없이 3학년을 보냈거든요. 3학년 1년을 그런 식으로 보냈거든요.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F학점 그 2개가 좀 더 약간 느슨했던 저의 삶을 결론이 F를 받아봐야 된다. F학점을 2개 받았거든요. 이제 한 그런 식으로 뭔가 강한 충격이 와서 그런가 그때 그 이후로는 좀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학교 생활보다 학교 외적인 생활에 네. 좀 더 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제가 이 마인드 세팅을 좀 달리 먹었던 게 이제 그 군대 전역하고 난 이유인데 뭐 군대가 계기라고는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부 외에도 뭐 좀 이런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좀 쓸데없는 걸 좀 많이 해봤었어요. 쓸데없는 거 예를 들면 뭐 국토대 양정하기 뭐 이런 좀 뭔가 에너지 넘치는. 의미 없긴 할 수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게 저는 그런 데에서 터닝 포인트를 많이 찾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20살 때 이제 갓 성인이 되고 아주 이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난 아주 건강한 성인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저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야 육투사연경 한번 해볼래라고 한 생각을 들어서 부산에서 이제 파주까지 가는 그건데 저희가 뭐 둘이 단둘이 간 건 아니고요. 단둘이 간 건 아니고 그 단체 신청을 해서 간 건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 걷는 거 좋아하니까 뭐 날도 좋겠다. 한번 슬슬 걸어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랐어요.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게 일단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를 미리 체험하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편집각이다. 그때 느낀 게 좀 저도 이제 체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도 운동을 매우 좋아했고 뭐 20살 때도 운동을 되게 많이 20살 때는 저 이제 신입생 들어왔을 때 공부보다 축구를 더 많이 했어요 학교에. 그 정도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체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도 저는 진짜 막 좌절도 많이 맛보고 되게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 일단은 뭐 고민을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언제 하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 해봐야 돼요. 뭐든 간에 뭐 다른 취미 활동이든 뭐 대외 활동이든 뭐 공부든 간에 일단 해보면 달라요. 해보면 달라요. 저는 그 우투자에 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인드를 가지는 거를 되게 공부보다는 공부 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좀 여러 가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서 좀 터닝 포인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왜냐면 다 같은 친구들이 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갇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공부 외적인 거에 나가서 좀 여러 가지 방면도 보고 맞아요. 좀 느껴보면서 좀 색다른 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색다른 거. 그러면서 좀 터닝 포인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로봇공학과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솔직히 문제점이 너무 학과에 안에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맞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고여 있으면 정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진짜 많이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대학교 뭐 1, 2학년 다니는 그런 이제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제발 다른 데 나가라. 꼭 얘기하거든요. 너 이거 학과 안에 있지 말고 학과 안에 있는 건 대학교 1학년 1학기면 충분하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민이 있어도 학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고민이기 때문에 비슷한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는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학과나 다른 단체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색다른 답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뭔가 저희가 막 다양한 나라를 가서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없듯이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견문들을 체험을 하면서 뭔가 그런 나라들을 가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는 것 마냥 저의 견문도 되게 깊어지고 생각도 되게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거든요.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로봇공학과 친구들은 학과 안에서만 노는 거를 좀 많이 깨부시고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그거는 직무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로봇공학과에서 배우는 이론하고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저희처럼 설비 엔지니어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오케이 로봇공학과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설계 특히 저희 반도체 쪽 회로 설계 쪽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자공학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산업 어떤 직무를 가든 거기 쪽을 이제 분석을 하셔서 이제 거기서는 이런 과목들을 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잘 다니는 것 같다. 근데 우리 과에 없어. 근데 다른 과에 있네. 근데 난 여길 가고 싶어. 하면은 다른 과를 부전공을 하셔야죠.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부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대회 뭐 그런 관련된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래서 따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실적을 만들어내신다면 부전공 필요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돋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전공은 너무 흔해요.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요. 이제 이제 인사 담당자 분들도 부전공을 해도 얘가 제대로 여기 전공 공부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요. 이거는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얘가 정말 그 부전공을 관심이 있어서 한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정말 얼마나 자기 전공만큼 집중도 있게 공부를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저는 그랬습니다 라고 선뜻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전공보다 그런 관련된 활동들이나 아니면 학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여기를 더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어필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제 답변이 정석 룰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부전공은 정말 그게 나쁘다로 갈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안 했을 경우가 되겠죠. 네. 잘 설명해줘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자소서 쓸 때나 뭐 면접 가서 강점이라고 로봇공학과를 나와서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 취업 준비했던 친구들은 다 공통적이었을 텐데 저희 과는 특성상 이제 뭐 컴퓨터, 전자, 기계적인 부분 다 배우잖아요. 다 배우니까 어쨌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장점이에요. 되게 장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T자형 인재라고 되게 네. 말씀하시죠. 요즘에 뭐 T자형 인재가 되게 아주 필요로 한 인재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 기본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내가 이 분야는 자신이 있다 라는 분야가 있으면 뭐 이거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로봇공학과라는 자체가 이미 일단 희소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는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분야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뭐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 T자형 인재가 적합한 회사라면은 어느 회사에도 환영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모두들 그럴 거예요. 다 배우면서도 하나에 유독 관심이 있고 얘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들 네. 하다 보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뭐 이 중에서 얘는 좀 더 재밌고 얘는 좀 더 관심이 가고 또 뭐 이런 다양한 과제들을 하다 보면 자기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맞는 역할이 그쪽에 아마 가까울 거예요. 아마 하드웨어나 아니면 코딩이나 뭐 이런 회로 쪽이나 그런 많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쪽이 대충 갈피가 잡히시면은 저는 그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그게 뭐 어찌 보면 디지털 인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공학과는 저는 일단 취업 시장에서는 되게 장점이 있는 과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른 과는 못 써볼 때도 저희 써볼 수는 있으니까 일단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아니까 대충은 뭐 겉핥기지만 알고는 있으니까. 그 이유를 얼마나 그쵸. 전공자들과 깊이 있게 따져보느냐는 자신만의 싸움인 거죠. 그건 이제 내가 얼마나 그 추가적인 부분 공부했고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대외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걸로 결론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 그게 꼭- 부전공까지만. 네, 그게 꼭 근데 100% 부전공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일례로 얘기 드리면 설비 엔지니어는 솔직히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 하나예요. 강점으로 네. 손꼽히는 것 중 하나예요. 저는 적어도 하드웨어를 뭐 제작을 한다거나 설계를 해서 그 설계안을 보고 그걸 맞춰서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설계도를 보고 어떤 부분이 뭔가 잘못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면은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만큼 솔직히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직무랑 연관지어 봤을 때 설비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랑 굉장히 연관이 있고 내가 또 잘하는 분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이거 하나만큼은 잘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앞서 말했듯이 대외 활동이나 아하. 많이 참여해서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난 이걸 잘하는구나 네. 라고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로봇 관련된 대회죠. 솔직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야, 솔직히.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스펙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앞서 말했듯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면에서 그렇군요. 좋다. 네. 내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포지션을 맡았고 이 포지션을 수행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실제로 이런 부분을 잘해. 근데 그걸 자기소개서에 쓰는데 진짜 자기 경험이잖아요. 더 자세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역량을 면접에서 더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다는 거지. 대회를 받아서 막 상 받아서 저 여기 대회에서 금상 받았습니다 라고 면접관에 제 자랑해봐서 면접관 그 대회 몰라요. 아, 그 그쵸, 대회 모르기 그쵸. 때문에 그래 그랬구나. 근데 상 받으면 좋은 게 증거지, 증거. 이제 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열심히 한 거 어떻게 나타낼 거냐. 금상 받았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납득이 돼버리는 게 되니까. 솔직히 로봇공학과 입장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의 여러 가지 활동을 찾자 하면 저는 무조건 로봇 만드는 그런 관련된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뭐 제품화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 만드는 그런 대회들도 굉장히 많던데. 네. 근데 그런 대회들이 대부분 설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설계안은 만들어서 제출해야, 왜냐면은 제품이 눈에 보여야 그 사람이 이해를 하니까. 그 정도까지 하는 그런 대회들은 그래도 참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뭐 어디 가서 막 어떤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은 솔직히 로봇공학과 적어도 공학도라면은 저희 성격에는 맞진 않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또 따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뭐 취업 준비할 때 되면은 이제 회사와 관련된 이런 홍보 활동이나 아니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취업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 뭐 기업 설명회 기업 이런 거 설명회. 되게 많이 해요. 네. 되게 뭐 우리 회사 이런 회사니까 네. 여러분들 와주세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실례로 저도 이제 삼성전자 그 메모리 사업부에서 했던 그 뭐지? 그거 뭐시기 그 설비 엔지니어 체험회장 이런 게 어. 있었어요. 이제 뭐 같이 거기서 갔었는데. 같이 둘이 딱 가서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런 강연도 듣고 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메모리 사업분 뭐 이런 일 하는 데다 설명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대충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인 내용을 제가 자소서에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소서에 그 마이스트로라는 직무에서 이제 썼었어요. 삼성에만 있는 그런 특수한 직무인데 그 내용을 이제 자소서에 조금 썼었는데 의외로 그게 인터뷰를 이렇게 면접을 가서 이제 마지막에 임원분들이랑 면접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이스트로가 뭐 하는 직무인지 아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 앞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드리니까 오히려 그때 그 면접 질문을 기점으로 약간 저는 됐구나 라는 생각을 좀 느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이런 대외 활동이나 성적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었다. 뭐 이런 기업 설명회나 아니면 뭐 이런 회사에서 주최했던 활동을 참가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뭐 금상첨화적이지. 실제 이 사람은 뽑아야겠다라는 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ASML 회사 기업 설명을 2번 갔거든요. 17년도에 한 번 가고 18년도에 한 번 가고 2번 갔었는데 면접 질문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대중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요. 대중들이 아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B2B를 하는 쪽이라 이제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면접 질문이 이제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알았냐? 그동안 꾸준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증거는 입사 설명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이거 한마디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냥 바로 납득을 해버려요. 그랬구나. 평소에 우리 회사 관심 있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입사 설명에 2번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오케이 끝. 더 이상 질문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 그리고 되게 저는 그 자소서 쓰면서 되게 까다로웠던 게 지원 동기를 제일 첫 번째로 물어봐요. 지원 동기 진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근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 돈 벌라고 꼴라고 지원했지. 지원했는데 뭘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면은 삼성 가서 꿀 좀 빨아보자. 뭐 기술 말이 딱히 없어요. 솔직히 진짜 내가 뭐 거기 가서 없지. 원대한 꿈을 이뤄서 뭐 내가 뭐 회장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돈 벌려고 취직하는 건데 뭐 이런 건데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되게 좋죠. 그게 이제 난 이런 관심이 있었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게 됐다. 라는 그런 구색이 맞춰지니까 아, 어찌 보면 그 회사에 관심을 가져온 활동도 되게 일단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말했던 성적이나 아니면 뭐 대외 활동 이런 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이 회사에 확실히 가고 싶다라고 느낀다면은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이죠. 7시에 꼭 기상을 했어요. 전날 술을 먹게 되더라도 꼭 7시에 일어나고 아침 회의 때 이거 제가 했습니다 하면 오 적합하네. 학점을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